어째서 봉욱 이런 사람들이 또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활개를 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검찰 개혁 방안 어찌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미래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인간들이 들어와서 회방을 놓을 수 있게 방치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닌데 네. 그동안 봤던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제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어제 드럼 치는 거 보고도 놀랐는데 아유 잘 노시네. 하여튼 나 재밌잖아요. 한일 정상간에 같이 드럼을 연주하고 이런 게 네. 우리가 어제 큰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 네.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네. 그것도 또 나라까지 가고 뭐 이런 것도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내가 알던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맞아?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0년 동안 평가했던 건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성장하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유일한 정치인이었다는데 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진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뭐냐면 대통령이 됐어요. 검찰의 최대 피해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검사였던 사람들 검사들도 자기가 지휘해야 될 식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죄하고 내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인내하면서 민정수석 봉욱이 그런 일을 하는지 알면서도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뭘까요? 고뇌 같은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에게 적대적인 그룹이라고 평판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절차적으로 누구라도 다 끌어안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단순히 쇼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일하던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내내 평생 그 국힘에서 뛰었던 분들도 뭐 권오을 장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불러오고 이러면서 실제로 국민 통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검찰이란 게 살아있는 가장 막강한 힘이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네. 특히 법조에서 봐도 만만치 않은 그럼요. 국가적으로 그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속 시원하게는 단칼에 죽이는 게 속 시원하겠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계속 논의. 그래서 이전부터 지난해 9월에도 뭐 구독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담구는 얘기. 네. 그다음에 토론이 필요하다. 충분히 하다. 또 특히 하나 제도라는 게 세팅이라는 게 정말 면밀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예. 조금 잘못되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와요. 검사들이 몇몇 뭐 혼나고 뭐 검사들이 예전과 같은 활개를 치지 못하는 것은 다행이더라도 만약 국민에게 불편이 간다면 그건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검찰 개혁이 절실한 과제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사고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활발하게 논의하는 판을 좀 시끄럽더라도 원한 거고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봉욱 씨는 자기 그라운드에서 자기가 마음껏 정말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요일 저녁 식사 때 얼핏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봉욱이 참석해서 봉욱이 설명했어요. 근데 봉욱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도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주도했던 사람이 봉욱 민정수석이었던 거고 그다음 어제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정부안이 나왔어요. 이게 정부안은 뭐냐면 국무총리 안인 거예요. 정부안이에요. 그야말로. 정부안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죠. 근데 네. 대통령이 정부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도 안 돼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원칙적인. 그다음에 정당의 얘기를 경청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정부안을 그런 구조에서 가져오면 그냥 뭐 그래 보고 받았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어야 돼. 설령 내가 의지를 담아가지고 어떤 안을 만들어도 그게 최종안일 수 없어요. 당연히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그걸 살펴봐야지 의견을 들어야지. 궁극적으로 네. 검찰 개혁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 하면 네. 봉욱이 아니에요. 김문석 총리가 아니에요. 심지어 대통령이 나 이재명도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면모도 보여지는 거고요. 국민통합론자 이재명 대통령의 면모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을 만든 봉욱 씨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 저 검사 출신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또 지난 전 한 명 예외를 봤습니다. 딱 한 명. 누구? 현실에서는 박은정. 그렇지. 네, 박은정 의원은 어제도 이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네. 박은정 의원만 예외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막 누구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냥 검사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단연간 연구했어요. 검사들이 사람이 되려면 다시 얘기하면 검사 독을 빼려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재직 기간에 곱하기 2 정도가 걸린다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독을 빼려면 50년이 걸립니다. 네, 봉욱이든 뭐 누구든 하여튼 민주당에 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아직은 멀었습니다. 실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죠. 죽어도 안 된다. 아니 봉욱 씨는 왜 기용을 했나 모르겠어요. 참. 다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오광수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조국 같은 사람 썼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은 뭐 개혁적인 법학자로 활동했다고 하지만 검찰에 대한 이해가 없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은 몰라요. 저는 그냥 경찰관이 아닌 사람 중에서 경찰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에요. 꽤. 네. 그래도 실제로 지금 치안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방경찰청장급 이상인데 네. 치안감들 이렇게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어떤 분이지? 그렇구나. 막 이렇게 설명을 몇 마디 들어야 그 사람에게 가닿고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치안감이 있는데 그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자리에 앉혀야 되느냐라는 게 인사잖아요. 이거 저 못하겠어요. 네? 제법 아는데 한 30년 봐왔거든요. 제가 친구들도 많고 뭐 어쩌고 그래요. 정보도 많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도 저보고 인사하라면 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필드에서 같이 뛰었던 사람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국이 법무부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검찰 개혁의 과도기니까. 그러니까 네. 봉욱의 쓸모는 검찰 개혁이 완수되는 올 10월까지가 저는 쓸모라고 보는데 이미 지금 그래도 이재명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면 아무리 친정이 검찰이었고 검사 독이 안 빠졌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김현장 때가 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보다 훨씬 많이 갔고 특히 금요일 저녁에 자문위원단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안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는 도발이거든요. 저는 이건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